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뺏기 본인의 이름 넣어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에서 A열은 열 너비가 1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테두리도 마찬가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답안 시트 이름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똑 떨어지게 이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이 있다면 감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시트 만들었다면 그건 꼭 삭제를 해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시트의 이름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트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이름 넣어주실 수 있죠. 제1작업이라고 이름 넣었고요. 시트가 더 필요하면 옆에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의 이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맞춰줄게요. 시트는 토탈 4장 필요하지만 3개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네 번째 건 차트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A열의 열너비는 1이라고 숫자 값으로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A열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숫자로 1이라고 넣어주실 수 있어요. 각각의 시트 가셔서 A열의 열 너비를 1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이렇게 출력 형태에 보시면 B와 4가만 하는 곳에서 데이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관리 코드 위치를 잘 잡으셔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군요. 배터리 용량 그냥 엔터 치시면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 위에다가 두 줄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의 입력이 다 끝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테두리를 일단 만들게요. 모든 테두리.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들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죠. 글꼴 맞추겠습니다. 소수자리라든지 천단위 구분기호 출력 형태랑 맞춰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목을 넣을 수 있는 도형 공간
남들보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 한꺼번에 드르르 선택하시고 1번과 2번 사이 혹은 2번과 3번 사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줬어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초역 형태에 있는 사다리꼴 B에서부터 G의 중간까지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도 있고 색깔도 있고 글씨 맞춰주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글꼴과 크기, 색깔 다 맞춰줬고요.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 만들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세요.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 건데 결제란의 너비라든지 높이 값이 좀 다르니까요. 아예 시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다가 결제란 제작을 할게요. 만들어 놓은 결제란은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할 겁니다. 범위 잡으시고요. 홈에 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복사를 할 건데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확인 단추 눌러서 복사 끝내실 수 있고요. 그걸 제1작업에 요 옆에다가 넣을 거죠.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이렇게 결제란 들어올 거예요. 원본은 삭제해야 되니까 시트 4번이라고 하는 거 요 시트 자체를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B의 4번부터 J의 4번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주황색으로 채워주세요. G의 14번과 I의 14번이라는 건 또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범위를 한꺼번에 잡을게요. 이만큼이라고 잡았고 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시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채워주는 거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떴을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다가 모델명들이 쫘라락 하고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에서 모델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시작을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만든 목록으로 제한을 걸 거고요. 그 원본들은 내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요만큼 범위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잡았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단추 눌렀을 때 리스트가 보이니까요.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골라주실 수 있는 거죠. 셀의 서식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까지 라고 했으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 숫자 뒤에다가 10,000원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줬네요. 6,500만 원일 경우에 컴마 표시도 붙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범위를 쫙 잡아줬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서식이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게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명을 붙이시면 되겠죠. 글씨를 쓰겠습니다. 명. 그럼 보기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요거를 이라고 선택하면 저의 이름은 주소가 2의 5번이에요 라고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범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도 이 대표의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가 이름으로 인지가 되네요. 요거를 범위로 잡았을 때 이름이 배터리 용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엔터를 치시면 하나씩 클릭할 때는 이름이 이렇게 따로따로 뜨지만 범위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이름, 대표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입력은 여기까지고요.
선의 모양은 출력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일단 모든 테두리를 해놨는데요. 가장자리가 굵어 보이니까 홈으로 돌아오셔서 테두리의 바깥쪽이 좀 굵어요 라고 제목 부분도 좀 굵게 표현을 했고요. 대각선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 역시 테두리의 모양 찾으니까 여기에선 지금 바로 보이질 않는군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테두리라고 해서 대각선을 직접 모양 잡아주셔도 돼요. 확인. 다음으로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에서 한참 시간을 까먹으면 2, 3, 4작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2, 3, 4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함수를 푸는 걸 권합니다. 대신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조건부 수식의 경우에는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까지만 처리하고 가죠.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연비가 6.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글꼴이 파랑에 굵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전체를 몽땅 잡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홈에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 규칙이라고 하면 대화창이 뜨죠. 수식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도 수식을 사용할 거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수식은 항상 equal, 는으로 시작하죠. 문제를 보면 연비가 6.0 이상이라고 했어요. 연비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 있네요. 뿅 찍으면 주소가 뜰 텐데 $G에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는 G와 O가 만나는 곳이니까 G5번이라고 들어오면 되는데 앞뒤로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었다는 건 얘만 볼 거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이 친구만 볼 거다라는 건데 우리는 연비를 얘도 보고 쟤도 보고 계속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소를 읽어볼게요. G에 5번 봐야 되고요. G에 6번, G에 7번, G에 8번이라고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 있어도 되니까 못질을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달러 표시로 못을 땅 박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 7, 8, 9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숫자 값은 변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달러 표시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요만큼은 다시 지울게요. 콩 찍으면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었는데요. 키보드의 맨 위쪽에 F4키를 뿅 찍으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G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가 붙어도 돼요. 하지만 5, 6, 7, 8 왔다 갔다 할 거니까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요 모양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고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원래 수학에선 이렇게 쓰죠.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런 기호가 바로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 놓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값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equal 수식이 시작된다. 달러 고정시킬 때다. G열은 고정시킬 때다. 누구요? 5번, 6번, 7번, 8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는 고정시키지 않을 테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상 표시해 줬고요. 얼마만큼요? 6.0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식을 넣어 준 겁니다. 그 식을 만족하는 아이들은 서식을 적용할 테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시면 대화창이 또 뜨죠. 문제에서 색깔이 파랗고 굵어요 라고 했으니까요. 색깔에 대해서 자동이 아니라 파랑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나오면 색깔 파랗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굵게 표현해 주겠다라고 스타일도 지정합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연비가 6.0 이상인 아이들만 전체 행들이 파랗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고 이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범위를 보면 B4에서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짜라락 잡았고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범위를 잘 잡았는데 제2작업에 B2셀에다가 붙이라 했으니까 여기라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데이터 똑같이 들어와요. 다만 폭을 저희가 높여놓은 거 요게 지금 다 똑같아져 버렸죠. 이 친구 너비를 똑같이 넓히겠다라고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뿅 찍으면 너비가 다시 원래대로 넓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해줘야 될 텐데요. 고급 필터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를 줘서 그 두 가지를 몽땅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든지 그 항목들을 추출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될 텐데 우선 고급 필터에서 조건 두 개를 줄 때 그 두 개를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면서 이고라고 하는 접속사 어떤 걸로 연결을 시켜줬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제조 국가가 한국이거나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걸 오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거나 가격이 1만 이상인 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나는 그 아이를 추출할 테다 라고 선택하면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나라고 해서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조국가가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항목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이 아니거나 라고 했으면 한국만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기호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이라고 바로 쓸게요. 가격이 1만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기호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기호를 써야 되는지 그 조건을 같은 줄에다 써야 되는지 다른 줄에다 써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조건대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건이 어떤 건지는 파악이 되셨으니 조건을 입력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B의 14번 셀부터 조건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비교해봐야 될 항목이 제조국가 그리고 가격이죠. 제조국가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B의 14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였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가격이었죠. 자, 가격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옆에다 붙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항목에서 제조국가가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한국도 직접 쓸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밑에다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제조국가가 한국이거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입력이 끝났어요. 가격이 1만 이상인이라고 했는데 1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만이라고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다만 요거를 같은 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오화 조건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 조건을 요 아래쪽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 1만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넣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만이라고 쓰실 때에는 여기에서 표현해 주기를 우리 눈이 헷갈릴까봐 천단위 구문기호를 썼지만 우리가 직접 조건을 넣을 때는 천단위 구문기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선 그대로 동그라미 4개라고 하는 거 잘 구분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여기에다가 답을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건데요. 모든 항목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 이 4개의 항목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군요. 모델명 선택했고요. 한꺼번에 같이 갖고 갈게요. 컨트롤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합니다.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 이렇게 4개의 항목만 따로 선택했어요. 컨트롤 C 복사해서 B의 18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이면 이렇게 4개의 항목만 준비가 되죠. 고급 필터를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가지고 저희가 필터링을 하는 거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다시 잡아줄게요. 이만큼이라고 잡아줬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고급진 필터가 여기 있군요. 고급 필터를 뿅 눌러줄게요. 그럼 목록의 범위는 저희가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어디 있는지 조건은 저희가 따로 여기다 마련해 놨죠. 조건이 어디냐면 이라고 한번 콩 찍어 주시고요. 이만큼이 조건이야 라고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같은 장소에다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과를 요만큼만 보고 싶다라고 따로 뽑아놨죠. 다른 장소에다가 놓을 거야 라고 체크하시고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죠. 뿅 찍어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만큼만 내가 결과물을 보고 싶어 라고 범위를 잡았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항목들이 따로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급 필터는 여기까지인데 아래쪽에 괄호 2번 표 서식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값 나온 것들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채우기가 없음으로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라고 여기까지 끊어 갈게요. 채우는 색깔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색깔이 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이만큼은 이라고 범위를 싹 다 잡으셔서 홈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색깔 여기다 넣었던 거 있죠. 색깔이 없어요 라고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표에 스타일 보통 6번입니다 라고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표서식 가보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서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중에서 보통의 6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이 똑 떨어지게 표 스타일의 보통의 6번이라고 똑같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위쪽에 저희가 색깔 비워놨기 때문에 파란색이 물들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표를 작성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줄줄이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에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라는 말은 없네요. 제3작업 시트에다가 출력 형태처럼 작업하세요 라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범위가 필요한지 저희가 아까 필터 적용했던 요만큼만 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3작업에 어디에다가 또 놔야 될지는 출력 형태 보시면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범위를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줄 거고요.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건 삽입이라고 합니다.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 뿅 찍어주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범위를 저희가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걸 새로운 시트가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은 3번 시트 있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거라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그건 여기에다 놓을 거야 라고 제3작업에 B2셀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확인 단추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됐고요. 항목들 필요한 거 그리고 위치 잘 배치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를 볼게요. 괄호 1번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의 모델명의 개수를 구하고 가격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항목이 그러면 이렇게 네모 쳐진 거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행거리는 행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국가는 열에다 놓을 겁니다. 모델명 개수, 가격의 평균은 이렇게 합계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다 이 값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행, 열, 값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 공식처럼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주행거리 질질질 끌어서 행에다 놓을 거고요. 제조국가 줄줄줄 끌어서 열에다 놓을 겁니다. 모델명의 개수 구한다라고 했죠. 모델명 계산하는 거니까 값에다가 놓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의 평균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가격도 값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치가 일단은 끝났어요. 괄호 1번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격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합계로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는 좀 필터를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1하고 뿅 찍으셔서 요 값빌드를 설정 바꿔주겠다. 지금은 합계로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뭘로요? 평균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필드를 수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 가격이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배치가 일단 끝났으니 괄호 1번은 넘어갈게요. 괄호 2번 봅니다. 주행거리를 그룹화하고 제조국가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하고 제조국가라고 하는 이름이 행, 열이라고 지멋대로 바뀌어 있네요. 이름을 좀 맞춰줄게요. 주행거리 열 레이블도 콩 찍어서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맞춰줬으면 이제 주행거리를 그룹화하세요 라고 했어요. 보시면 숫자값이 400, 500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400에서 500까지, 500에서 600까지, 600에서 700까지 그룹으로 묶어달라는 얘기죠. 숫자 한 친구를 붙잡고요. 콩 찍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뿅 찍어서 시작하는 값은 401부터 시작하고 있죠. 401. 끝나는 값은 700으로 끝나고 있네요. 끝나는 값은 700. 그러면 여기에서 401에서 500까지 단위는 100단위씩 끊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눌러서 이렇게 값을 맞춰줬고요. 제조국가에 정렬을 해주세요. 한국, 미국, 독일 이렇게 히읗부터 시작해서 미음으로 디귿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디귿, 미음, 히읗 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정렬을 바꿔줄 겁니다. 제조국가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뿅 찍으셔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한국부터 미국, 독일 순서가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괄호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시고요. 가운데 맞춤 적용한 다음에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서 한꺼번에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고 계시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그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옵션을 불러내실 수도 있고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불러내는 기능이 있죠. 그냥 피벗 테이블에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의 옵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떠요. 거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빈 셀은 표시가 일단 되도록은 되어 있는데 뭘로 쓸 건지가 비어 있죠. 여기에서 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별 2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괄호 3번도 끝났죠. 괄호 4번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행의 총합계도 역시 피벗 테이블 옵션 불러와서 같이 처리할게요.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의 옵션 보시면 아까 저희가 레이블 셀 병합하겠다, 빈 셀은 별별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요약 및 필터 가시면 행총합계도 표시하고 열총합계도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 행총합계는 지우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키시면 돼요. 확인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과물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다만 여기에서 컴마 표시가 들어간다든지 별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데이터들 요만큼 결과물들 범위 잡으시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컴마 표시를 넣어주겠다라고 표시 형식 넣어주시고 글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별별 표시 글자 들어있는 건 가운데 맞춤, 숫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마 표시를 넣었기 때문에 숫자로 입력하면서 오른쪽 맞춤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맞춰집니다. 네 번째 사작업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확대형이다.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를 잘 이용해 봐라.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고 시트의 이름을 바꿔줘라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처음에 작업할 때에 1작업, 2작업, 3작업이라고 3개만 준비했던 이유는 이렇게 4작업에서는 그래프 만들면서 거기에서 추가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데이터 이제 필요한 아이들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격과 연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ID7이라든지 IX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델명이니까 모델명도 필요하군요. 이렇게 연비와 가격, 모델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고 나머지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으면 되겠죠. 가격에 대해서 제가 셀 서식을 명이라고 넣었었군요. 잠깐만요. 맨 앞쪽에서 셀 서식 아이고 6,500만 원인데 6,500명이라고 인원수로 잘못 파악했네요. 이렇게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놓으면 이 작업에서도 똑같이 잘못 들어가는군요. 3작업에서는 다행히도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군요. 자, 1작업에서 다시 이만큼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바꿀게요. 여기에서 샵, 컴마, 샵샵0 뒤에다가 명이 아니라 10,000원이라는 말로 붙였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자, 이 작업에서도 똑같이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을게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10,000원이란 말 붙여서 꼭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할 때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꼭 꼼꼼하게 해주세요. 다시 네 번째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거 요만큼입니다 라고 모델명과 연비, 가격 요만큼 범위 잡을게요. 범위를 쪼로록 잡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눌러서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줬어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나는 차트를 만들 거거든 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가 만들어지면 요 아이에 대해서는 차트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보세요. 여기에서 차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 눌러주시고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제4작업에 차트가 가득 차게 들어가요. 다만 여기 아래쪽에 주의사항 한 번 더 읊어줬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4작업 만들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끌어 옮기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배치 옮겨줬고요. 초역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길다란 주황막대가 6개만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많아 보이죠. 불필요한 항목들이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좀 없애줄게요.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데이터를 다시 손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눌러서 대화창이 뜨면 ID7 필요하고요. 아이오닉 6 필요 없는데 이게 묻어 있군요. 요거 뺄게요. IX1 그리고 모델 X, 몰트 지금 여기에서 EV9도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몰트 EUV 됐습니다. 자, 요거 두 개의 항목 빼서 확인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6개만 남는군요. 이제 차트 디자인을 세세하게 해볼게요. 4번 보시면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 가셔라. 차트 디자인 도구 갔죠.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3번, 레이아웃은 3번, 차트 스타일 1번이라고 했으니까 찬찬히 찾아주시면 돼요. 레이아웃 3번, 차트 스타일 1번. 괄호 5번 보시면 영역에 대한 서식 차트에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라고 이름이 이렇게 뜨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콩 찍어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요. 글자의 모양은 홈에서 설정할 수 있었죠. 글꼴 선택합니다. 굴림. 크기도 11이라고 맞춰줄게요. 전체적으로 글자가 다 똑같은 크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했어요. 차트 영역이 그렇다는 거니까 여전히 차트 영역 선택하고 계시죠? 차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확확 바꿔주는 거라면 서식은 하나하나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채워주는 색깔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질감으로 종류 골라서 파랑 박엽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림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죠.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이 부분이라고 인식을 시켜주시고요. 거기는 채우는 걸 흰색으로 채울 테다 라고 하시면 똑같이 들어가는군요. 제목을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제목 부분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직접 여기에서 쪼로록 블럭 잡아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에서 그냥 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엔터를 탕 치면 그대로 들어가죠. 글자의 모양 홈으로 오셔서 다시 맞춰줄게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는 것과 테두리 이 친구들은 글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홈이 아니라 차트에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차트 서식이었어요. 채우는 거 흰색 그리고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비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연비라고 하는 건 파랑막대인데 파랑막대는 지금
거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눈에 보이는 친구를 붙잡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비와 가격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둘 다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비 부분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체크까지 하고 나올게요. 확인. 표식에 대해서 세모 모양으로 크기를 10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표식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표식을 뿅 찍으면 모든 표식이 뿅뿅뿅뿅 선택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지 때문에 넓게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지 종이로 보실 테니까 이 친구는 무시하고 계속 서식 열어놓고 작업하실 수 있죠. 저는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눌러가면서 찾으시면 될 텐데 첫 번째 깡통 눌렀더니 여기 표식이 보이는군요. 표식의 옵션 누르셔서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여기서 삼각형 찾으시고요. 크기도 10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된 대로 적용을 했더니 눈에 좀 잘 보이는군요. 그 표식들 중에서 요 한 친구만 데이터 레이블이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표식을 선택하면 모든 아이가 선택되죠. 한 번 더 얘만 예뻐해 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선택이 해제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숫자 값이 이렇게 뿅 하고 들어와요. 눈금선에 대해서 파선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고 있는 요 선들을 눈금선이라고 해요. 얘를 1라고 선택을 하면 동글동글 하나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죠? 눈금선이 선택됐으면 위쪽에서 서식 하나하나의 모양 바꿔주는 건 서식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오른쪽 버튼 여기에서 눈금선에 서식 가시면 선에 대해서 종류를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위쪽에 있는 선에 눈금선이라고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같은 겁니다. 축에 대해서 출력 상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어요. 축에 대해서 보면 0만원부터 1억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값이 좀 다르죠.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8.0까지 보여야 되는데 여기선 8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얘를 1하고 보조축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꺼내 놓을게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8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단위가 1단위가 아니라 2, 4, 6,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단위를 2.0이라고 값을 바꿔주면 될 텐데요. 보이는 게 지금 소수자리가 안 보이고 있어서 저희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게요. 표시 형식을 보겠습니다. 표시해주는 형식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회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픈 표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원 표시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죠. 기호는 필요 없다라고 뿅 찍으셔서 없어요 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이픈부터 8이라고 2단위로 보여요. 소수자리도 한 자리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소수자리가 하나 필요해 라고 표현하시면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2.0, 4.0, 6.0이라고 소수 단위까지 보일 수 있도록 표시 형식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범례로 넘어가 볼까요? 범례의 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례는 요 주황색의 막대는 누굽니다. 파란색의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걸 범례라고 해요. 우리도 있죠. 주황색의 막대는 가격이고요. 파란색의 꺾은 선은 연비입니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바꿔줘야 되겠군요. 얘가 라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가시면 아무리 봐도 그거에 대해서 글자를 바꿔주는 기능은 없어요. 여긴 모양새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서식으로 들어갈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가요?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친구를 편집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하시면 아까 항목들 지우느라고 들어왔던 공간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목의 모양도 바꿔주실 수 있어서요. 연비, 킬로,
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걸 편집해 줄 거야 라고 눌러주시면 이거 여기에서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나는 한 줄로 쭉 뻗었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거 지울 거고요. 연비 괄호 열고 킬로미터 퍼.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시고 확인 맞춰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모양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얘를 말하는 거죠. 삽입해서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에 꼭지점 조절해서 이렇게 아래를 가리키게 해주면 되겠죠. 색깔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안쪽이 하얗게 보이니까 이 친구를 붙잡고 쉐이프 도형에 대한 형식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돼요. 지정이 된 건 없으니까 제일 비슷한 걸로 골라줬고요. 최대 연비라고 글씨 쓰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는데요. 맨 처음에 그 차트 안에 모든 글자들이 굴림의 11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글자들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홈에서 글자 굴림의 11 라고 맞춰 줄게요.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얘도 가운데 있다 라고 위치도 좀 맞춰 주시면 더 예쁘겠네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저희 거는 선이 좀 흐리멍텅해서 잘 안 보이니까 선의 색깔만 좀 뚜렷하게 손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라고 축서식에서 선의 모양 색깔이 좀 옅으니까 짙은 색으로 바꿨어요. 각각의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선의 색깔을 좀 짙게 표현해 주시면 출력 형태처럼 뚜렷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나와요. 함수에서 이렇게 중첩함수로 어렵게 내는 함수들도 있고요. 간단하게 쉬운 함수들도 있는데 점수의 차등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쉬운 거부터 먼저 작업하시고 차근차근 시간이 나면 어려운 걸로 도전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 풀이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가격의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격의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랭크 함수를 줬네요. 랭크 함수의 모양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랭크는 EQ라고 해서 순위를 구할 때에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어느 동네에서 순위를 구하는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큰 게 1등으로 내림차순 순위가 구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오름차순이라고 작은 게 1등일 경우를 물어본다면 뒤쪽에다가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더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어느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데 뒤에다 0을 붙이면 작은 거 순서대로 1, 2, 3, 4 순위를 구해줍니다. 저희는 문제에서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게 1등인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equal 랭크 EQ 누구의 순위가 궁금한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가격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가격 얘가 도대체 몇 등인가요? 요 동네에서 란 뜻이니까요. 여기에서 H의 5번 얘가 궁금해요 라고 H의 5번 컴마 어디서요? H의 5번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 이 모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요 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이 친구의 순위가 구해질 거예요. equal 누르시고요. 랭크 R 치시면 R로 시작한 함수들이 쭈루루 보여요.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얘가 함수의 이름까지 넣어주고 괄호도 다 열어주죠. 가격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어디서요? 요만큼 범위라고 쭈루룩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려가지고 선택이 안 되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돼요. 꼭 위에서부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고요. 요걸 그대로 엔터 쳐서 마무리 짓게 되면 얘가 6등인 건 확실할 텐데 하나 잘 만들어서
오른쪽 구석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드르륵 하고 자동으로 채우시면 순위가 이렇게 1등이 여러 명이 지금 나와서 조금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범위가 지금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요 동네에서요 라고 해서 자동으로 쭉 채워주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얘도 몇 등인지 궁금해요. 요 동네에서요 라고 위에 있는 걸 버리게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얘가 몇 등인가요? 요 동네에서요 라고 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1등이 되겠죠. 우리는 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만 어느 동네? 이 동네는 바뀌면 안 되겠죠. 어디서라고 하는 범위는 못질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equal는 랭크 순위가 궁금합니다. EQ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었어요.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H의 5번 컴마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범위 잡아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그 범위 고정을 시켜 놓겠다라고 키보드 맨 위쪽에 펑션 키 보이시죠? F1, F2, F3, F4 F4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와다닥 하고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못질이 됐어요. 이제 이 범위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괄호 닫고 나오시면 아까랑 똑같이 6등이다 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그거 뒤쪽에다가 엔드 연산자 주면서 위라고 하는 말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요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주시고요. 위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6위라고 보이시죠? 오른쪽 구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요만큼 쭈루룩 채워주면 이제 순위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제일 높은 값이 1위인 거고요. 제일 작은 값이 8위인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고를 만드는 문제네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에 있는 두 글자가 24하면 2024년형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 두 개 줬어요. if와 write 함수 줬네요. 자, 함수의 모양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if 함수는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참을 주는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두 글자 갖고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write라고 하는 함수 줬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여기 관리 코드한테서요. 몇 개를요? 두 개를요? 라고 두 개를 조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equal if 조건을 걸어줄 거다. 그 조건이 뭐냐면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오른쪽에는 두 글자 갖고 올 거니까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줄 거고요. 관리 코드는 여기 B의 5번에 있죠. 누구요? B의 5번에서 몇 개요? 두 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른쪽에서 두 개 갖고 올 거니까 23이라고 하는 게 갖고 와질 건데 얘가 24라고 하는 글자인지를 비교해봐라 라는 거니까 그게 같습니까? 라고 equal 24라고 하는 아이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만 이 관리 코드에서 VW142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숫자와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24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글자 중에서 따옴표 붙여서 이사라고 하는 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값을 주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같을 경우에 이사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2024년형이라고 이렇게 2024년형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요. 공백으로 두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따옴표를 열었다가 바로 따옴표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if if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어요. r로 시작하면 또 이렇게 r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줍니다. write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또 괄호까지 열어줬고요. 누구요? 관리 코드 얘요 라고 B의 5번 컴마 거기서 두 개만 갖고 와봐라. 둘 괄호를 닫았어요. 그렇게 갖고 온 것이 같은가요? 라는 의미로 equal 썼습니다. 뭐와요? 이사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하는 의미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이사라고 하는 친구랑 같을 경우에는
뭐라고 주기로 했어요? 2024년형이라는 말로 붙여주기로 약속했죠. 그게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다가 따옴표를 열었다가 봐도 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일단 아무 말도 없다는 건 2024년이 아니란 뜻인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제대로 잘 하신 거 맞아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구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오면 쭈루룩 하고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년형이 이렇게 한 칸 건너 하나씩 있네요. 제대로 잘 작동된 게 맞습니다. 선의 모양까지는 굳이 똑같을 필요가 없어서 채우실 때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선 모양이 적용이 된 것과 안 된 것 구분이 되시죠? 선 모양도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독일의 자동차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D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D count A 함수 모양 살펴봐야 되겠죠? equal D count A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다른 아이들은 범위를 구할 때 이렇게 범위 잡아줬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까지도 같이 잡아주는 게 좀 독특한 거죠.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텐데 표 전체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따만큼이라고 표 전체 잡아줄 거고요. 거기서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독일의 자동차 수라고 했으니까 독일인지 아닌지 여기 보시면서 한 개, 두 개라고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여기에서 내가 계산할 아이가 있어요 라고 3열이라고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조건도 역시 같은 줄에 여기에 제조국가가 독일입니다 라고 하는 범위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돼요. equal D count A 표 전체라고 했어요.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12번까지 범위를 쫙 다 잡아줬고요. 개수를 구할 거 독일을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 여기에서는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이요 라고 줍니다. 조건의 범위는 역시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라고 범위 똑같은 범위가 잡혔네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count A, D count A 찾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습니다. 표 전체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줄 거고요. 컴마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이라고 아까 계산했었죠. 그리고 범위, 조건 범위는 제조국가가 독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범위까지 같이 잡아줬어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독일이라고 하는 게 4개가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개수가 맞군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가격 평균 구해라 라고 돼 있네요. 함수는 sum if 그리고 count if 두 가지를 줬어요. 평균이라고 하면 average if를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sum과 count 두 개를 계산을 해서 average를 내라 라는 거군요. 일단 함수의 모양 살펴보자면 sum if sum 합계 내는 거죠. if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합계를 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볼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계산 범위 쫙 잡아주시면 합계가 나올 거예요.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조건을 걸어주면 바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계산 범위를 잡아주진 않아요. 에버리지 if를 줬었으면 간단했을 것을 평균 구하는 걸 이렇게 합계와 개수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은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평균 100점이 나왔어요. 전체가 500점짜리이고 얘를 5개의 과목으로 나눈다. 그러면 평균이 100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합계 나누기 개수라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줄 겁니다. equal sum if 미국 자동차의 가격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미국인지 아닌지는 이 범위를 봐야 되겠죠.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는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미국의 자동차인지 아닌지라고 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걸어야 되겠죠. 계산해 보는 건 가격에 대한 평균이니까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 범위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만큼이 미국의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걸 나눠주겠다라고 나누기. 자, count if는 좀 기니까 밑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count if. 조건 범위와 그리고 조건 요거는 똑같죠.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미국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범위 잡았고요. 조건은 미국이라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어주시면 합계가 개수로 나뉘어지면서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밑에다 계산을 해볼게요. equal sum if 괄호를 열었고요. 이만큼 제조 국가들 이 중에서 라고 비교 범위 쫙 잡았어요. 컴마 미국이라고 써주셔도 되겠지만 그냥 미국이라는 글자를 찍으셔도 돼요. 요거를 이라고 콩 찍어서 컴마 계산해주는 범위는 가격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 또 쭉 잡아주면 되겠죠. 이만큼을 계산하면 이렇게 합계가 일단 나올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어서 나누기라고 슬래시 넣어줬고요. count if 방법은 똑같죠. 제조국가들 이들 중에서 컴마 누구요? 미국이나이만 요거 이번엔 요거 밑에 있는 거 찍어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글자 대신 이렇게 미국이라는 글자 들어있는 주소를 넣었습니다. 괄호를 닫아 주시고 엔터 치시면 그걸 미국이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8,850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값이 그게 맞는지가 궁금하다면 밑에다가 average if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equal average if average if는 sum if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또 같습니다. 얘를 요만큼 제조국가들 중에서 컴마 미국인 아이 컴마 계산하는 건 뭐요? 가격들이라고 범위를 잡아줘서 끝내시면 값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에버리지 if로도 두 개를 조합해서 계산한 걸로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최대 배터리의 용량 구하세요 라고 해서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구하세요 라고 맥스 함수 줬네요. 가장 간단한 함수죠. 그냥 이 친구는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equal 이라고 해서 맥스 여기에서 최대 배터리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배터리의 용량은 요만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주소로 따지면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equal이라고 뿅 찍으시고 max라고 찾았어요. 요만큼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면 저희가 이름을 아까 정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터리 용량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요만큼만이라고 하면 주소 보이시죠? 그런데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배터리 용량이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치고 엔터. 마지막 6번 볼까요?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VLOOKUP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요. VLOOKUP은 누구를 찾는 건지 어느 동네에서 찾는 건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쭉쭉쭉 찾아서 맨 끝에 옵션을 0 또 5 같은 아이를 찾겠다라고 옵션 걸어주시면 돼요. 얘는 equal VLOOKUP 문제를 보시면 가격을 저희가 구하고 있는데요. H14번에 있는 아이를 지금 찾고 있어요. 누구요? H의 14번 얘를 찾고 있어요. 컴마 어디서요? 모델명에 대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모델명은 여기 있고 가격은 저기 있고 그러면 요 동네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서요? 요 동네요 라고요. 그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몇 번째 열이요? 여섯 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 찾아주세요 라고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돼요. 얘를 그대로 H의 14번 찾고 있어요. 컴마. 어디서요? C에 5번부터 H의 12번까지
6번째 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일치하는 건 0입니다. 라고 읊어드렸었죠.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v lookup.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리고요. 얘를 찾아주세요. 라고 컴마 어디서요? 모델명부터 가격까지 요만큼에서요. 라고 범위 잡았습니다. 컴마 그럼 거기서 6번째 열에 가격이 있었죠. 6이라고 옵션을 줬고요.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정확히 일치, 펄스 비슷하게 찾아도 되는 건 true라고 true 펄스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옵션 0이라고 주시면 똑같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 여기서는 0이라고 줘볼게요. 엔터를 치시면 아이오닉 6라고 하는 아이는 5,300만 원이다 라고 아이오닉 6는 5,300만 원 잘 찾아준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리스트를 바꿔볼까요? 몰트라고 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격이 4,200만 원이래요. 몰트는 4,200이라고 제대로 찾아주고 있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데이터 첫 번째 제일 작업 입력하실 때 되게 중요해서 거기에서 오타가 있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제가 데이터 입력하면서 위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했나 봐요. 여기 위쪽에 제목도 좀 틀렸네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